2017년 9월 29일 아침 8시 반, 키타kyūshū시 거구라미나미쿠 요시다가와. 이날 근처를 걷던 인근 주민이 다리에서 우연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요. 주민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옵니다. 그 물체는 사람의 두개골 형태였다고 하는데요. 목격자는 보나마나 가짜겠지 하는 마음에 별 생각 없이 지나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석연치 않았던 그는 다음날인 9월 30일 오후 4시 반 무렵 직접 강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확인한 두개골은 진짜 사람의 뼈였죠. 남성은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비로소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다음날인 10월 1일 요시다가와의 풀숲에서 추가적으로 사람의 뼈를 발견했는데요. 그 수가 굉장히 많았기에 발견한 뼈를 모으면 거의 전신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또한 현장에선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갈색 머리카락도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현장은 강폭 3.8m, 수심 약 15cm가량의 매우 얕은 개천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경찰이 시신의 뼈를 분석한 결과 시신은 약 30세에서 50세 정도로 추정되었고 사망으로부터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났으며 사인은 밝혀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의 뼈엔 이상한 점이 있었죠. 무려 양팔과 양다리가 잘렸던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슴과 복부도 날붙이로 공격당했다는 점이 추가로 밝혀졌는데요. 당시 현장 주변엔 뼈 이외엔 아무런 증거가 없었기에 경찰은 신원 확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사건 정보를 공개한 경찰은 한 제보를 통해 비로소 시신의 신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실종된 여성이 호가이케 하루미라는 여성일지 모른다는 정보를 통해 경찰은 그녀의 자택에서 유류품을 입수해 DNA 비교 분석을 실시했고 2018년 1월 30일 마침내 의문의 시신이 하루미 씨 본인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가이게 하루미라는 여성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 여성의 이름은 호가이케 하루미. 그녀는 후쿠오카현 다가와군 소에다마치에 살던 여성인데요. 과거 그녀와 같은 중학교를 다녔던 동창생에 따르면 학창시절의 그녀는 무척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그녀는 부모님, 남자 형제와 함께 살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인해 그녀가 17세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우연히 한 남성과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이 남성과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남성은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았던 모양인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결혼을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결혼 후 이 남자는 하루미 씨의 집에서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는데요. 부부가 된 두 사람 사이엔 딸이 태어났고 언뜻 보기엔 이들은 화목한 대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와 남자 형제는 어째서인지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사이가 나빴다는 추측도 있지만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어쨌건 결국 이 집엔 하루미 씨와 남편 그리고 그녀의 딸 이렇게 3명만이 남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전 아이가 1살 정도였을 무렵 남편마저 집을 나가버렸던 것이죠. 결국 딸과 단둘이 집에 남게 된 그녀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2016년 1월 무렵엔 아동 상담소에 먹을 게 없다 라며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었고 2017년 봄 즈음엔 근처 주민에게도 곤란한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담에도 경제적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던 모양인지 그녀는 2017년 봄에 당시 2살이었던 아이를 아동 보육시설에 맡겼다고 합니다. 주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를 맡긴 후 그녀의 집엔 한 젊은 여성이 빈번하게 놀러왔었고 이들은 무척 즐거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의 목격을 기점으로 그녀의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이후 약 2개월 후인 9월 말 자택에서 32km 정도 떨어진 외딴 시골의 강변에서 그녀가 발견되었던 것이죠. 경찰은 DNA 검사를 위해 하루미 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방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그녀의 집엔 혈액 반응은 물론 어지럽혀진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즉 정황상 그녀는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죠.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엔 정보가 너무도 적었던 탓에 사건의 CCTV는 물론 과거의 여러 사진 등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진은 2017년 6월경, 즉
마지막 목격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촬영된 CCTV 사진입니다. 151cm의 작은 체구에 갈색 머리였던 그녀는 당시 빨간 핸드백과 하얀 토트백을 들고 있었으며 딱히 눈에 띄거나 이상한 모습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다만 눈길이 가는 점은 그녀의 문신인데요. 일본은 문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그녀의 왼팔과 허리엔 사진처럼 날개와 십자가 문신 외에도 알파벳 문신이 있었다는 제보도 존재합니다. 한편 그녀가 발견된 장소 역시 이상한 점이 많았는데요. 그녀가 발견된 요시다가와라는 장소는 굉장히 인적이 드문 곳으로 지역 주민에 따르면 지역민들도 잘 접근하지 않는 외딴 장소라고 합니다. 또한 이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은 도보는 물론 자동차로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경찰은 정황상 범인이 유기 현장 주변을 잘 아는 사람일 것으로 추측했지만 경찰의 수사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로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여기서부터는 대표적인 3가지 가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젊은 여성 범인설입니다. 주변 주민들이 사건 전에 젊은 여성이 집에 놀러 왔었다, 즐거워 보였다 라고 증언했던 문제 여성은 아쉽게도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가 전혀 없지만 너무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그녀가 범인이라 주장하는 일본 네티즌들에 따르면 시신을 유기한 장소는 강가까지 내려가는 길이 꽤나 험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이 운반하기 쉽도록 양팔과 양다리를 잘라 옮겼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남편 범인설입니다. 남편에 대한 정보 역시 대중에 공표된 정보가 전혀 없지만 만일 두 사람이 이혼한 사이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과거 부부 생활에 대한 불만이라거나 피해자에 대한 묵은 원한은 살인의 동기가 되기엔 충분하죠. 다만 이 두 사람은 경찰 역시도 수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보를 공개하거나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제3자의 범행이라는 가설 역시 존재하는데요. 과거 그녀는 집에 먹을 게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었지만 그녀가 일을 했던 것 같다는 주변 주민의 증언도, 그녀가 생활보호 대상자를 신청했다는 정보도 없었기에 남편이 떠난 후 대체 어떻게 생활을 이어갔는지가 미스터리하다며 그녀는 평범한 아르바이트나 직장 같은 일이 아닌 성인업소처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을 했었고 빚을 지거나 범죄자에게 연루되어 살해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가설 역시 존재합니다. 사건으로부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죠.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과 더불어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